막차의 마지막 칸. 밤 11시 58분. 서울 외곽으로 가는 막차 지하철은 이미 하루의 끝을 치른 듯 고요했다. 출근과 퇴근이 엉켜 만들어내던 분주한 시간대와는 달리 막차는 늘 피곤한 사람들의 한숨만 싣고 움직였다. 민수는 오랜만에 야근을 마치고 숨을 몰아쉬며 열차에 올랐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울렸고 그는 자동처럼 가장 안쪽, 가장 마지막 한 끝자리로 향했다. 그 자리엔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노인이 있었다.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은 그는 마치 매일 같은 자리에 고정된 듯 흔들림도 없이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개는 살짝 숙여져 있었고 손등에는 나이와 세월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 민수는 처음엔 그냥 피곤해 지친 노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열차, 같은 자리에 정확히 똑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슬 마음 한구석이 꺼림칙해지고 있었다. 그날도 민수는 무심코 노인 앞을 지나가려 했다. 그런데 노인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희미한 조명이 비치는 그 얼굴에서 불쑥 노인의 시선이 민수를 향했다. 그 순간 민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오싹함을 느꼈다. 노인의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며 말한다. 오늘 오셨네. 민수는 움찔하며 뒤를 돌아봤지만 막차엔 자기와 노인뿐. 나한테 한 말인가? 노인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창 밖 어둠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민수는 이상한 기분을 가눌 수 없었다. 단순한 피로 때문일까? 아니면 그 노인의 눈빛 때문이었을까? 열차는 느리게 그러나 깊게 터널을 울리며 검은 어둠을 갈랐다. 역무원의 경고. 다음 날 민수는 노인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래서 일찍 퇴근한 날 일부러 역무실 앞을 지나가며 무심한 척 역무원에게 물었다. 저기 막차 때 마지막 칸에 항상 앉아있는 노인 있잖아요. 역무원은 표정이 굳었다. 잡담하던 손을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분 이야기 왜 물으십니까? 아니 그냥요. 매일 계셔서 좀 신기해서요. 역무원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 칸. 원래는 폐쇄하려던 칸입니다. 네. 왜요? 역무원은 노트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여줬다. 담당자들끼리 주고받은 메모였다. 야간 객실 청소 시 마지막 칸 의자에 반복적으로 남는 아픈 발견. 하지만 야간 이동 중 탑승자 없음.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역무원은 말한다. 그 노인. 손님이 아닙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웃었다. 아니 무슨 귀신이라는 건가요? 역무원의 표정은 웃지 않았다. 가끔 사람이 아닌 것들도 마지막 칸을 타고 갑니다. 민수는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다. 그날 밤 민수는 결심한다. 직접 확인해보자. 내일도 막차를 타겠다고.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노인. 그 다음 날 그는 핸드폰을 들고 막차에 올랐다. 노인은 역시 정확히 어제와 같은 위치,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민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며 카메라를 켜서 슬쩍 노인을 향해 비쳤다. 몇 초간 촬영 후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화면엔 노인이 없었다. 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엔 텅 빈 의자만 보였다. 그런데 기괴한 점은 의자는 무언가가 앉아 있는 것처럼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보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뒤 창문에 어렴풋한 사람 형체의 그림자가 반사되어 있었다는 것.
민수는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촬영했다. 그리고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휴대폰 스피커에서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왜 찍습니까? 민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노인이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둑한 조명 아래에서 노인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민수만 보고 있었다. 민수는 더 이상 타고 있을 용기가 없어 다음 역에서 허둥지둥 뛰어내렸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뛰어내리는 순간 열차 문이 닫히기 직전 노인의 입모양이 다시 보였다. 곧 오시겠지. 기다리는 사람. 그날 이후 민수는 매일 지하철을 탈 때마다 마지막 칸을 힐끔거리며 확인했다. 그리고 또다시 막차를 타던 날 민수는 결국 용기를 내어 노인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고 말했다. 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노인은 창문에 비친 어둠을 보며 중얼거린다. 떠나지 못한 사람. 내가 데려가야 할 사람. 여기 타야 할 사람. 민수는 한기를 느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한다. 곧 아실 겁니다. 말끝이 길게 끊기고 노인의 눈빛은 깊은 물속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민수는 그 자리를 더 견딜 수 없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왔다.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곧 오십니다. 사라진 아내. 민수는 결국 노인에게서 눈을 돌릴 수 없었다. 진짜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노인에게 다가갔다. 이번엔 노인이 먼저 말을 걸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노인은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내 아내는 아팠습니다. 많이. 병원에 다녀오던 날 이 열차를 탔죠.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등은 세월에 더해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노인은 천천히 좌석을 쓰다듬었다.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 사람은 나보다 먼저 떠나 있을 줄 알았는데 민수는 찜찜함을 털어내지 못했다. 어딘가 말이 맞지 않는 느낌. 노인의 목소리엔 아내를 잃은 사람의 슬픔은 있었지만 말 속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너무 많았다. 드러나는 진실. 민수는 결국 정보를 찾기로 결심했다. 노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며칠 동안 자료를 검색하고 실종자 목록과 사건 기록을 뒤져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눈을 의심했다. 실종된 사람은 노인의 아내가 아니었다. 실종된 사람은 바로 노인 본인이었다. 3년 전 노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지하철 마지막 칸이었다. 아내는 노인을 신고했고 그 이후 노인은 신호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아내도 이제는 사망한 상태였다. 민수는 멍해졌다. 그럼 지금 마지막 칸에서 보던 노인은 이미 죽은 사람? 그 순간 소름이 몸을 훑고 지나갔다. 노인이 매일 말하던 그 말이 떠올랐다. 떠나지 못한 사람. 내가 데려가야 할 사람. 데려간다니 대체 누구를? 민수는 결국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막차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노인이 기다리던 사람의 정체. 막차. 마지막 칸. 노인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번엔 민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당신이 기다리는 사람. 누굽니까?
노인은 조용히 눈을 떴다. 드디어 묻는군요. 그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어딘가 평온해 보였다. 그 사람은 노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민수를 가리켰다. 당신입니다. 민수는 순간 숨이 멎었다. 저라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 내가 이 칸에서 쓰러졌을 때 당신이 마지막으로 나를 봤습니다. 민수의 눈이 흔들렸다. 기억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당신은 나를 흔들어 깨우려 했고, 그러다 열차가 급정거했고, 난 이미 기력이 없었지. 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그 사고, 제가 신고했나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날 붙잡고 울었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몸이 떨렸다. 아무리 기억을 떠올리려 해도 그날의 기억은 일부만 남아 있었다. 노인은 말했다. 당신은 날 살리지 못했다고. 평생 죄책감으로 살까봐. 난 떠나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젖는다. 그래서 접니다. 내가 기다리던 사람은 마지막 배웅. 열차는 종착역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칸에는 노인과 민수 단둘뿐.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래된 몸이지만 오늘은 유난히 가벼워 보였다. 이제 날 보내주시겠습니까?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문이 다가오고 열차는 종착역에 완전히 멈췄다. 문이 칙 하고 열리는 순간 노인의 몸은 조용히 희미해졌다. 빛도 그림자도 없이 마치 빈 바람처럼 사라졌다.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저씨, 편히 가세요. 마지막 칸은 처음처럼 고요했다. 그 이후로 그 자리는 더 이상 아무도 앉지 않았다. 그리고 민수는 막차를 탈 때면 항상 그 자리를 향해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하곤 했다.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주세요.